안녕하세요, 쫄지마입니다. 오늘이 농자재 배달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작년 6월 27일 날 시작을 했는데 한 217일 동안 일을 해온 것 같아요.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힘들었고 도망가고 싶었을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용케 잘 버틴 것 같아요. 제가 잘 참고 버틴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버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저를 지금까지 오게 만든 것 같고, 사실 217일 하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과정이 정말 엄청 긴 시간이었는데, 또 돌이켜 보면 금세 시간이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17일 동안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런 거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다시 세계 여행길에 오르고 풀타임 여행 유튜버로 살 수 있는 그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그런 반전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난 217일 동안 올렸던 그 영상들 중에서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몇 개를 모아서 한 편으로 만들어 봤어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난 217일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을 먹을까? 이렇게 아침은 간단한 샌드위치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하고 시원한 냉수. 처음에는 이거 먹고 일을 시작할 때는 되게 허기지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익숙해지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만드는데 뭐 1분도 안 걸리고 먹는데 한 1, 2분 걸리고, 아침 식사 진짜 3분이면 딱 해치워요. 그러면 출근할 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익숙해져서 이제 점심 먹을 때까지 그 허기진 느낌도 좀 덜 들고 되게 괜찮은 선택이에요, 저한테는. 물론 이제 비용도 되게 저렴하게 들고. 약 좀 먹자. 저번에 비료를 나르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어요. 제가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를 항상 조심하는 편인데, 여기서 일하면서 나름 조심한다고 해도 계속 뭐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다 보면 진짜 허리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통증이 되게 심해서 소염 진통제하고 근육이완제 처방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진통제로 버티면서 일을 한다고 보는 거죠. 제가 출근하는 길인데 한번 보세요. 출퇴근 시간대 도로라고 한번 상상이 가나요?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자리를 옮기고 한숨 자자. 지금 7시 50분, 8시 제가 15분까지 회사 들어가요. 그러면 한 25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차 주차해 놓고 한 20분 정도 눈을 붙이고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회사 주차장이 있긴 해요. 그런데 거기다 주차 안 하고 좀 떨어진 아파트 주차장에 하는 이유가, 회사 주차장에 만약에 주차해 놓으면 이렇게 일찍 도착해서 10분이든 20분이든 눈 붙이고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 회사는 들어가자마자 일을 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눈을 붙여요. 그리고 이런 시골이 또 좋은 게 아파트 주차장이 넓고 외부인이 주차를 해도 괜찮아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그런 면에서 되게 편해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회사하고 저는 후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주차장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서 일종의 지름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후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는데 출근하면서 내가 회사 문을 연다? 그 느낌 어떤지 잘 아시죠? 거기다 창고문들 열게 되는데 출근하자마자 내 몫을 하는 것 같아 좀 뿌듯해져요. 배달 목록을 보고 제품을 찾아 지게차에 싣습니다. 차강망은 창고 옥상에 있지만 찾지 못할 때 요거는 2강 벌써 털리잖아. 0.1 450에 14. 근무한 지 한 달이 돼 가는데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제품 이름 그리고 모양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더가 나와도 제품 이름 딱 보고 아 모양이 그거였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디 있는지 이렇게 순서로 하는 게 훨씬 더 그 일하는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더라고요. 제품 이름이랑 모양들이 다 생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떤 이름으로 연상을 하면서 머릿속에다가 그 이미지를 좀 상상하고 연상을 해야지 제품을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치 오밀도 흑색 0.02로 150, 5개 이렇게 통 0.05 150백. 이거 뭐야, 이거는 통 0.05 120백이네. 그러면 아래층에 있는 건가? 0.05 150백이니까 길이가 커서 아래층에 있네. 이번에는 마대자루를 실어야 되는데 여기 위층에는 이제 국산이에요. 요런 게 이제 40kg 짜리 들어가는 마대자루라고 그러고 요거는 20kg,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작은 거 요게 10kg, 그리고 이렇게 크게 돼 있고 노란색에 이렇게 빨간 줄 있다, 이렇게 저는 외워요. 이게 왕겨 담는 마대자루고 국산이에요. 보통 주문 목록에는 왕겨국, 처음에 왕겨국이 뭐지? 그렇게 이제 명칭부터 헷갈리잖아요. 이제 그럴 때 연상을 하는 거죠. 아, 노란색 가운데 빨간색 줄무늬. 그리고 이번에는 핑크색으로 돼 있잖아요. 요게 90kg 마대 국산이에요. 그래서 목록에는 90K 국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거는 사과 바구니인데 50개 주문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끈하고 고리가 있어요. 창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주문 목록대로 골라서 한 차에 이렇게 실었어요. 빨리 찾아서 상차하고 나가는 게 제가 배달을 좀 더 여유 있고 그리고 제 시간을 단 5분이라도 가질 수 있는 이제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동선은 충주시 주덕읍이라는 곳부터 시작을 해요. 엄정면으로 올라가고 그 옆에 산청면, 다음에는 이제 제천 시내로 넘어가요. 오는 길에 충주 시내 들렸다가 거기서 물건 내려주고 회사로 복귀하는 이렇게 동선을 짰어요. 오늘 첫 월급 받는 날이에요. 스스로에게 그 뜨거운 여름날 이렇게 참 고생했다, 잘 견뎠다, 뭐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아쉽지만 오늘 월급을 받으면 고스란히 대부분 다 나갈 거 생각하면 오늘 하루는 내 스스로를 좀 칭찬해주고 다른 때보다 좀 더 맛있는 음료수,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하고 소맥이라도 한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주덕읍 메인도로인데 맨날 차로 지나만 가고 걸어보진 않아서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 좀 하려고 한 5분 정도 걸어 보려고요. 생각보다 거리가 좀 번화한 것 같고 다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 다방? 우리 군대 있을 때 외박 나오면 자주 가던 그런 다방? 그런 스타일 같기도 하고. 주덕읍 중심은 뭐 얼추 200m면 되겠구나. 우리나라는 이런 거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였으면 이렇게 짐 그대로 놓고 어디 가진 못했을 거 아니야. 갔다 온 사이에 뭐 여기는 텅텅 비어 있겠지. 좋은 나라야 대한민국. 제천시 엄정면으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여기서 얼추 25분 정도 예상을 합니다.
엄정면에 들어왔어요. 내창장 되게 조용한데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는 금다방이네. 여기 다방이 많어. 내창장이 마을 안에 있는 창고라는 의미로 쓰인 뜻인데, 250년 전에 여기가 그렇게 바글바글 거렸대요. 근처에 목깨나루가 있는데, 그 목깨나루가 한양하고 강원, 충청, 전라를 연결해주는 나루터로 엄청 번성했던 곳이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엄정면, 내창장 요 일대가 엄청나게 바글바글 거렸던 곳이래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정말 사람 한 명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동네 자체가 딱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엄정면 중심가예요, 여기가 한마디로. 아까 주덕읍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좀 더 노후돼 있고 좀 더 규모도 작고. 중심가가 여기는 100m면 진짜 끝나는구나. 시골 읍면을 보면 중심가가 되게 좁잖아요.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이 안에 뭐 식당, 농협, 주민센터 이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볼일 보기는 나름 편해요. 특히 저같이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화장실이 급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바로 있으니까.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는 또 화장실을 관리를 나름 잘해서 되게 깨끗해요. 그리고 뭐 외부 사람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저한테 배달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산청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얼추 8km 10분. 확실히 이런 시골길 달리는 게 훨씬 기분이 좋아요. 푸릇푸릇한 논밭, 과선 구경하면서 천천히 운전할 수 있고, 고개도 넘었다가 굽이굽이 길도 달리고, 운전하는 재미도 좀 있어요. 와, 여기 낮잠 자기 너무 좋겠는데. 딱이야 딱. 오, 바람 불어, 바람 불어. 시원한 바람 불어. 너무 좋아. 여기서 이렇게 딱 한 30분 낮잠 자면 진짜 최고겠는데. 오늘 첫 월급 날인데 그냥 봐주면 안 되나? 이런 거 한 30분만 자고 오라고. 산청면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은 다 옛날에 되게 오지였을 것 같아요. 산청면 메인 도로 중심 갑니다. 저기 100m면 중심이 끝나는 것 같고, 요 사거리 중심으로 양쪽 100m씩 그럼 중심이 끝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읍 중심가에 농자재 파는 가게들이 2개 또는 3개 정도가 있어요. 그 읍에 있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 대상으로 서로 나눠 먹기 하면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알콩달콩. 저기도 있고 저기도 뭐 하나 있는데, 저쪽에 차 주차해둔데 카페가 뭔가 좀 더 좀 맛있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첫 월급 받는 날이니까 오랜만에 카페에서 라떼 한잔. 아휴, 예. 커피 정원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아이스 카페 라떼 한 잔 주세요. 예. 가져가세요? 예예. 전망 너무 좋은데. 가을에 포도 주렁주렁 열리면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앞에 논뷰. 5,500원. 저한테는 이제 모처럼 거금을 쓴 거예요. 카페 라떼를 위해서. 뭐 첫 월급 받는 날이니까 이 정도 저한테 주는 선물은 괜찮잖아요. 옛날 찐빵? 아, 영업을 안 하는구나. 건물 재건축 한 다음에 다시 영업한대. 저기 제 뒤에 여기. 괜히 이렇게 맛있지? 바람 시원하게 분위기 좋네. 아주 논밭 뷰 힐링. 뭐냐? 산청면 천지인타운? 폐허된 것 같은데. 천지인타운이 다 임대 붙어 있는데 뭐 하던 건물일까 이게? 뭐야, 이 안에 월세방이 있어? 이게 뭐 하는데 저 안에 방이 있어?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로 싸게 쓸 것 같은데. 이 산청면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대부분이 농사, 그리고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상대로 먹고 살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할 게 없잖아요. 농사 말고는. 농사 짓는 분들이 일꾼이 필요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천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사실 제천 시내 쪽은 다 먼저 온 그 선임 기사분 계세요. 그 부장님이라고 하는데 그분 코스인데 오늘 주문이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양이 적으니까 제가 대신 가게 되는 거예요. 납품 다 완료됐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배달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렇게 짐칸도 텅텅 비었습니다. 어우. 아씨, 피자가 땡겨서 피자를 사러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여름 휴가래. 아, 뭐 먹지 그럼? 등뼈 등심을 통째로 이거 한번 먹어볼까? 카드를 투입 후에 올바른 방향으로 투입해주세요. 그랬어요. 좀 놓고 소주 사러 가자. 소주 코너가 여기 있어. 새로 요거 젤라 켈리 한잔 이것도 하나 사고. 오랜만에 포카치바 하나 먹을까? 1450원? 좋아, 이거 한 봉지 사고 요거 옛날 거 사는 거 한 봉지 더 사. 온 김에 식빵도 사. 9월 6일까지 상관없어. 한 봉지 더 사. 요거 맛있어. 딱 좋아 이거. 담다 보니까 많이 샀네. 2주치 아침 식사거리 그리고 가끔씩 먹을 간식거리 이렇게 샀으니까 이번 주 쇼핑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일 마치고 퇴근할 때 되면 이제 온몸에 땀으로 흠뻑 젖고 옷이 다 이제 뭐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이게 반복해서 소금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땀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요. 그래서 퇴근하고 가게나 이런 데를 가지를 않았어요. 그거를 창피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의치 않고 가게 됐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의 자격지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좀 깔끔하게 와서 편하게 깨끗한 차림으로 뭔가를 사러 오는데 나는 온몸에 땀에 쩔어가지고 냄새 풍풍 풍기면서 가게나 식당을 간다는 게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런 게 자격지심인가 보다 싶어요. 나 샤워부터 하자. 시계야, 너도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 깨끗하게 샤워 좀 해. 오, 냄새 좋고 맛있어 보인다. 농자재 배달하면서 받은 첫 월급 만찬은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주 미리 부었어요. 얼음 둥둥 띄어서 이렇게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한 병은 다 안 마시고 아마 반병 정도만 마실 것 같아요. 제가 술이 워낙 약해서. 자, 일단은 건배부터 하겠습니다. 짠, 짠, 짠. 왜 달지 이렇게? 자, 토마호크 돈가스 진짜 이 뼈다귀가 잡히네. 이야, 신기한데? 이런 거 처음 먹어봐가지고 이거보다 매운 소스를 한번 묻혀보자. 얼마나 매운가? 맵네요 진짜. 턱 쏘는데? 와. 근데 이 쏙쏙 중독성 되게 강할 것 같아. 어우. 이거 봤어 이거. 와. 괜찮은데? 진짜 이게 토마호크 바베큐가 막 땡기네. 한 10개는 뜯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와, 너무 맛있는데?
요즘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입티형이란 이제 영어 프로그램인데 이 책이 2022년 5월 달에 구입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큰맘 먹고 매달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씩 공부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챕터 정도 하고 그냥 책장에 써서 막 먼지 잔뜩 쌓였던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이게 한 달 분량이거든요.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반복해서 한 세네 번을 볼 계획을 잡고 있어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영어 실력이었어요. 같은 여행자끼리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도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친구 만들기가 정말 좋은 거죠. 요즘 AI 시대라고 해서 뭐 자동 번역기가 나왔다 뭐 여러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그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또 더 친해지고 공감 가는 내용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여행 자체가 더 풍요로워지고 또 새로운 인연들도 뭐 더 만들기도 쉬워지고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나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영어 좀 잘 그런 소망, 그런 바램을 한번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날을 위해서 제가 평상시에 되게 아쉬웠던 거, 부족했던 거를 하나씩 채워 나가는 시간으로 지금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끝! 안녕하세요, 쫄지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한 달은 더 넘은 것 같은데 다음 안내까지 여행 직진입니다. 끝나고 한국 돌아와서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뭐 개인적인 일들 이거 좀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1톤 카고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뭐 용달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행 돌아와서 생활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비용들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시골에 있는 작은 농자재 유통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일단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8시 20분에 출근을 하고 오후 6시에 퇴근을 해요. 8시 20분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날 들어왔던 물건들을 창고에 일일이 다 쌓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까대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레트로 들어온 거를 팔레트 채로 그냥 들어가면 되게 수월한데 이걸 일일이 다 까대기 해가지고 창고에 다 쌓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너무 무덥고 그리고 창고가 뭐 요즘처럼 되게 잘 지어놔서 반듯반듯한 게 아니라 천막 창고다 보니까 그런 걸 또 2층으로 나눠놨어요. 어떤 데는 이 층고가 낮아가지고 뭐 20-30kg 되는 박스를 들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힘도 들고 그리고 되게 요즘 무더위잖아요. 그래서 막 땀도 엄청 나고 이게 아침부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한바탕 땀을 다 빼고 나오면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진짜 힘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급여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저시급에다 조금 더 얹혀주는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제 나이에 또 일자리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두 번째 배달하는 곳은 지역 농협 보면은 그 농자재 같은 것도 파는 창고가 있어요. 물통 이제 내려주려고.
후방 카메라가 없으니까 어우 더워. 오늘은 그래도 새 곳 납품지어가지고 뭐 물건도 별로 없어가지고 좀 수월한 편이에요. 지금 11시 20분 됐고요. 점심시간은 제가 면접 볼 때는 12시부터 1시까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무실 들어가 보면 12시에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막 또 오후에 이제 배달할 거 막 차에 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다 실은 다음에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쉬는 거는 내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알아서 내 권리를 찾는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배달지 갔다가 이제 사무실 들어가면 얼추 12시 될 것 같아요. 제가 1톤 카고를 이렇게 운전해 보면서 느낀 점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승용차보다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후방 카메라만 부착돼 있다면은 진짜 운전하기는 되게 편할 것 같고요. 여기 시골에서 일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의 화물을 옮기는 차이자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자가용 역할을 많이 해요. 이 1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또 이것도 좀 뭐랄까 낯설고 좀 새롭다는 느낌도 들어요. 일하는 모습을 잠시 후 회전 시청자분들하고 교차로에서 함께 2시 방향 첫 할 수 번째 있는 출구입니다. 기회가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턱.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야 돼. 오전 배달은 이렇게 끝났어요. 오늘은 그래도 다른 때 비해서 뭐 물량도 되게 적고 되게 간단해 가지고 정말 수월하게 오전 업무가 끝났어요. 회사 들어가서 한 12시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점심 먹고 또 바로 이제 오후에 배달할 것만 싣고 나가면 돼요.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이렇게 일하는 거 찍으면서 일하는 게 사실 회사에서는 그게 용납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혼자 있을 때 틈틈이 촬영해서 일하는 모습, 배달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또 함께 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좀 만나뵙고 싶고요. 그 일하면서 제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점심 되게 빨리 먹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배달 갈 거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물건 찾아가지고 이제 상차를 해야 돼요. 지금 다른 직원 한 3분은 점심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차에 다 자기 싣고 갈 거 이제 어느 정도 싣고 그리고 밥을 먹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짐을 이제 싣고 출발하긴 했는데 오늘 충주 지방에 한 7군데 배달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게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략에도 알면 그러니까 동선 짜기도 쉬운데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위치도 모르고 감을 못 잡겠어요. Jake, I'm serious. Get up now. Get up now. 시장 골목에 있어가지고 지금 물건 좀 내리려고 하니까 또 차 지나간다고 차 빼라 그러고. 예,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 이 차가 한 대가 있어가지고
저 차 또 주차돼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다 아저씨 몰아버리겠네. 더워. 이게 소매점들이 전통시장 안에 있는 거래차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골목에 차를 주차해놓고 집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 차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짜증도 내고 차도 막 빼달라고 그러고 그럴 때 진짜 짜증나요 저도. 그래서 이런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매점 막 배달하고 하는 일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 회사도 사람이 금방금방 간둔데요. 여기가 남제천 월악산 국립공원 그 구간인데요.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요. 근데 여기 원래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곳이라서 여기는 진짜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인데 마침 비까지 막 쏟아지니까 가슴이 되게 시원해집니다. 시간만 좀 있으면 어디 차를 좀 정차한 다음에 비 오는 거 좀 보고 멍 때리면 좋을 텐데 충주로 바로 넘어가서 배달할 곳이 2곳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비구경을 지금 이렇게 운전하면서밖에 못해요. 아 진짜. 오늘 마지막 배달지인데 여기는 완전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농가들 과손 있고 농가만 있는 곳 같은데 개인이 주문한 건가? 호수인데 이거. 제가 여기 그 농사랑 거기 근처 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주변이 다 막 그 뭐죠? 비닐하우스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볼게요. 그럼 카톡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치겠다 진짜. 전화를 안 받아. 문자 한번 보내보자. 어떻게 이런 걸. 개인이 주문한 거네. 사람도 없고 그냥 비닐하우스에 넣어놓으라고 하니 이제 이래서 또 배달은 오늘 다 끝났다. 집에 가야지 이제. 아휴. 조스 하나 먹자. 더위로 팍 날려버리자 조스바를. 이렇게 올해 진짜 여름에 이렇게 힘든 거 처음이에요. 그동안 여름을 진짜 잘 났는데 더위에도 강하고 그런데 진짜 체력이 약해진 건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진짜 올 여름 너무 힘들어요. 여름 되면 막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위 먹고 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올해는. 돋보기를 쓰게 되다니 이제 참 노안이 오니까 돋보기를 다 쓰게 돼요. 영어 공부를 매일 조금씩 하고 이제 자려고 목표를 정했거든요. 조스바 하나 먹고 누워있다 보니까 잠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벌떡 일어났고 이렇게 책상에 앉았어요. 그래야지 억지로라도 앉아야지 또 될 것 같아요. 오늘 농자재 배달하는 모습을 잠시 보셨을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영상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제가 다시 여행을 이제 떠나기 위한 버팀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생존 그 자체가 되더라고요. 여행하면서 내가 힘들었던 그리고 참 아쉬웠던 순간들도 많이 떠오르고요. 지금 매일 이렇게 퇴근하고 오면
뭐 피곤하고 그냥 눕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막 자고 싶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은 남겨야 되겠다. 내가 하루하루 땀 흘리면서 일하는 이런 모습도 남기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카메라를 들고 이제 촬영을 했고요. 저는 이 꿈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남은 여생을 정말로 여행 유튜버로서 정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좋은 채널로 인식되고, 그런 꿈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함께 나누는 영상이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입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배달하면서 제가 느낀 게, 결국에는 이제 도착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제가 진짜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곳에 닿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쫄지마, 제가 채널명을 바꾼 것도 중년, 장년이 돼서 보니까 쫄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스스로에게 또 해주는 말이고, 쫄지 말자, 쫄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채널명도 바꾼 건데, 여행의 길에 나설 때까지 일하면서 겪는 상황, 느낌, 생각들, 당분간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남겨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정말 그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해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끝! 비주얼 봐 이거. 와. 안녕하세요, 쫄지마입니다. 여름 휴가를 알차게 가성비 있게 즐기려고 나왔어요. 이곳이 충주 자유시장이에요. 제가 농자재 배달하면서 자주 오는 곳인데, 실제로 구경도 못하고 바쁘니까 그냥 지나만 갔던 곳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시장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특히 만두, 순대가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내용이 만두, 뭐 순대 얘기더라고요. 여기 분식집이 있는데 아침 안 먹고 왔거든요. 떡볶이하고 김밥을 팔아요. 그래서 한번 좀 먹겠습니다. 두툼한 기본 김밥, 통통한 쌀떡 떡볶이, 매콤 달콤, 거기다 손맛까지. 땀나도록 맛있네. 어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시장에서 이렇게 먹는 김밥과 떡볶이, 여기가 그 유명한 대성 야채만두집 같아요. 블로그에 엄청 많이 소개됐더라고요.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 근데 지금 기온 31도, 오후 되게 더운 시간대라서 뭐 이렇게 줄 서서 사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데니까 저도 한번 여기서 만두 한번 사 볼게요. 참기름을 발랐는지 반질반질하네요, 아주. 고기 반 김치 반 총 30개 사는데 서비스 3개 서비스 3개나 주셨어요? 묵직해요. 만두 10,000원어치가 엄청 묵직해요. 장난 아닌데 진짜. 오. 순대 만두 골목이 따로 있구나.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지금 막 떡볶이하고 김밥을 먹어서 순댓국 먹는 거는 좀 생략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길이가 짧아요. 양쪽으로 가게들이 있는데 한 2-30m 걸으면 끝이에요. 신림동에 순대 골목 타운 있잖아요. 뭐 그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한 뭐 50m, 100m 정도 길이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당히 작은 골목 안에 그냥 있는 거네요. 뭐 어쨌든 여기 충주 자유시장이 뭐 만두가 특화됐다고 하는데,
정말 만두 가게가 많아요. 여기저기서 다 만두 팔고 가격도 다 통일시켰더라고요. 그냥 30개 만원. 자유시장 옆에 연결돼가지고 또 다른 시장이 있는데 분위기는 똑같은데 시장 이름이 틀리네요. 무학시장이라고 하네요. 수산물 있고 약간 자유시장보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아요. 충주 오일장이 저 그림 봐서는 규모가 엄청 큰 건데 너무 썰렁한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고 아직 대낮이라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천 따라 오일장 가게들이 쭉 나와 있구나. 양파, 곡식류도 팔고 배달한다고 골목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그때는 솔직히 오는 게 너무 짜증났거든요. 주차했다가 물건 빼다가 다시 또 시동 걸고 차 빼줘야 되고 여기 오기 되게 싫어했던 곳인데 여름 휴가를 맞아서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고 느긋하게 다니고 구경하는데 이런 재미도 쏠쏠하고 여유가 있어서 일단 좋아요. 일상에서 흔히 보는 풍경인데도 동남아에 여행해서 여기 재래시장 와서 구경하다가 어디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느낌이 들고. 도깨비 수제 도너츠 잘 됐네. 출출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오, 이거 엄청 싸다. 곡물 까베기 안에 1,000원? 사과 도너츠? 저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사과 도너츠 하나 하고요. 예. 요거 찹쌀 까베기 3개. 설탕 묻히나요? 설탕 안 묻히고 주세요. 네. 이거 얼마야? 4,000원. 사과 도너츠가 되게 이름도 생소한데 이게 동굴에서 사과 모양이라서 사과 도너츠인 건지 좀 맛을 한번 볼게요. 아,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안에 뭔가가 있는데 이게 사과가 아닐까 싶어요. 한번 맛은 나름 괜찮네요. 출출할 때 하나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에 2,000원이었지. 괜찮네. 시장 구경 여기서 마무리하고 근처에 계곡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 주변이 항상 차들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고 가장 복잡한 곳 같아요. 배달하면서 이동할 때 여기가 가장 좀 짜증나는 구간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여유있게 걷고 있는다는 게 좀 기분도 묘하네. 또 5일장 열린다고 해서 뭐 재밌는 거 있지 않을까 기대감 갖고 좀 돌아다녔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지 사람들도 없고 가구 골목도 엄청 한산하네. 사람이 없어. 야, 진짜 너무 조용하다. 배달하면서 되게 자주 오는 길인데 그리고 익숙한 길이고 남제천 쪽에 농자재 배달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 조금 이제 친해진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근처에 되게 괜찮은 계곡이 있다고 여름 휴가 때 한번 가보라고. 여기 월악산 송계계곡 있는 데인데 이 근처인가 보다. 여기 몇 년 만에 오는 거야. 여기서 노지 캠핑도 옛날에 했었고 참 계곡물에서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여기 완전 명당이네. 자리 정말 잘 잡았다. 엄청 시원하겠는데. 자리가 좋은 곳은 벌써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여기? 깊이도 제법 되는 것 같아. 와, 여기 최고다 최고. 돗자리 하나 딱 깔아놓고 낮잠 한숨 자면 최고일 것 같아. 와, 어떻게 이런데 아무도 없지? 이런 계곡에 아무도 없다니 이거 놀라운 일인데요 진짜. 손녀탕이라던데 어떤 손녀가 이곳에서 목욕을 했을까? 얘네들은 알까? 가장 깊은 곳은 대략 2m 정도? 혼자 물놀이하기에 딱 좋네요. 소박한 폭포도 있고. 아, 올 여름 휴가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진짜 만족스러워야죠. 너무 시원해. 푸른 나무로 덮인 하늘을 보다 깊은 단잠에 빠집니다. 완수 계곡. 한 팀당 계곡 하나씩 즐길 수 있는 곳. 여름 휴가 바가지 걱정 1도 없는 곳. 시원하게 놀기만 하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바가지 사기로 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유명한 곳 가서 뭐 바가지 쓰고 스트레스 받고 휴가 다 망치고 그렇게 짜증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용한 계곡 와서 조용하게 나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정말 돈도 얼마 안 써요. 가성비 너무 좋아요. 특히 여기 만수유개소라고 해서 저는 주차장 너무 잘 돼 있길래 여기도 뭔가를 뭘 사야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유스러워요. 성수기인데도 사람도 거의 없고 너무 만족스럽고 가성비 좋은 휴가를 즐긴 것 같아서 어휴, 재활용 정리도 끝났고 고칼슘 우유 좋아. 2025년 나의 여름휴가 마지막 날 저녁. 와, 시원하고 좋다 하죠.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맛있는 곱창국을 맛있게 먹고 2025년 여름휴가 추억에 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전 오늘 충주 자유시장 그리고 만수계곡에서 짧고 굵게 알차게 하루를 잘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여름휴가 아주 즐겁게 재밌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멋진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여름 휴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2023년 4월 6일 꿈을 향한 첫 도전을 합니다. 세부로 가는 버스에서 미녀를 만나 설레었고 그대와 더불어 바다에서 수영 정말 좋았죠. 제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좀 기억이 안 나요. 정시 딱 드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제 주변에 경찰하고 이제 의사가 있더라고요. 여행길에 오는 지 3주 만에 생존을 위해 귀국해야 했지요. 2024년 4월 1년간의 재활 치료 후 다시 꿈을 향한 여행길에 오릅니다. 중년인 저에게 세계 여행 유튜버가 되겠다는 꿈, 시들어가는 저에게 열정을 불태우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접고 1년 만에 다시 생존의 길에 서야 했지요. 그리고 2025년 9월 현재 꿈과 생존의 사이에서 지긋지긋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쫄지마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요. 월요일 되자마자 배달량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복숭아 상자인데 몇 번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을 되고 복숭아 수확철이 거의 이제 끝물에 가까워졌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복숭아 상자가 지금 15단이 나가요. 복숭아 상자 운반은 요걸로 저는 진짜 끝났으면 좋겠어요. 보시다시피 이런 금문망도 또 따로 쐬야 되고 이런 줄도 묶어야 되고 또 혹시 몰라서 바도 묶어야 되고 손이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 바람은 요게 올해 복숭아 상자 마지막 배달이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적응하기 힘든 게 일일이 이렇게 몸으로 다 움직여서 상차를 해야 되고 또 내릴 때도 다 제가 일일이 다 내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들이 이렇게 까대기 하는 업무가 상당히 그 이중으로 힘든 일이라는 거를, 그리고 저는 갈수록 그게 좀 적응될 줄 알았는데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톤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까대기 하는 거를 기피하는 이유를 이제 진짜 알겠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지게차로 빨래대차로 올려서 내리고 이제 그런 배달을 주로 찾는데, 문제는 그런 배달은 또 자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일보다는 좀 쉽잖아요. 덜 힘들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시면 회사 대 회사 배달 업무 그 TO는 잘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까대기 하는 배달 업무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동 경로도 되게 간단해요. 충주시 주도급에서 이 복숭아 상자 내려주고, 몇 군데 농자재 가게 밑에 깔린 거 좀 내려주고, 충주 시내에서 나머지 다 내리면 일정이 이렇게 끝나는 스케줄입니다.
진짜 손이 많이 가네. 주덕에 복숭아 상자에 10묶음을 내렸어요. 나머지는 충주 시내에 있는 농약사로 들어갈 건데, 이런 이제 까대기 하는 업종에 정말 힘든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마대자루가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간 만큼 그 이상으로 재고가 회사로, 그거는 뭐 5톤 트럭에 가득 채워서 오거든요. 그럼 그걸 또 일일이 다 사람이, 저희가 몸을 움직여서 또 창고에 다 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고 다시 빼서 상차하고, 배달지 가서 또 그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또 싸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 3중 4중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업종, 특히 소매를 상대로 하는 배달 업종들이 힘든 게 잡일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일이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제가 1톤 배달하면서 매듭 배운 걸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몸으로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버려지지 않는 영원한 배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거는 내가 평생 내 몸으로 익혀서 배워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 업로드 되면 그때 난 이런 거 평생 배움으로 기억하고 잊지 못할 거다, 그런 거 하나씩 또 공유해서 서로에게 좀 좋은 인사이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뿐하게 물건을 내리고 다음 배달지를 향해 달립니다. 여기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기찻길이다. 쭉 이어졌는데 충북선이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충북선 무궁화 오죠. 충북선 여행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주말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5분 정도 쉬었다 가려고요. 큰 다리 미치고 그늘지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딱 좋네요 진짜. 아쉽지만 5분, 딱 5분. 오케이. 근데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혹시라도 회사 사장님이나 뭐 관계자분들 또는 뭐 이 회사를 아는 사람들 누군가가 보면 회사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라야 되나? 아니면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여백 없이 영상에 내보야 되나? 솔직히 그런 고민, 갈등은 있어요. 한쪽에는 그래, 내가 일하면서 솔직하게 느끼는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야, 너 그래도 그러다가 혹시라도 잘리면 어떡해, 뭐 이런 약간의 불안감, 요게 막 이렇게 혼합돼 있어요, 요 마음속에는. 그래서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수위 조절하면 되겠죠. 수위 조절. 맞다, 수위 조절. 이제 회사에 대한 불만과 어떤 일에 대한, 아닌데 그러면 할 얘기가 없잖아. 뭐 하는 거야 나 혼자. 아무튼 마대자루 다 내렸는데 그 집 사장님이 저보고 한 50 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그랬더니 몇 살인데, 그래서 55세 됐어요 그랬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되게 젊어 보이신다고. 거기에는 좀 약간 과장된 표현도 잠시 있겠지만 후 우회전입니다. 그래도 5년이나 젊어 보인다는 말 들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지금 배달한 사장님은 목봉체조하는 것 같은 그런 비닐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통째로 누가 주문해서 하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거를 잘라서 파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진을 엄청 많이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각막, 그것도 저는 통째로 사서 뭐 비닐하우스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지 알았더니 끝을 수선을 해요. 그러니까 뭐 고정할 수 있는 링을 단다든지 튼튼하게 그렇게 가공을 해서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팔면 4-5배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버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배달해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지금 정차했거든요. 서울이나 만약에 수도권이었다면 이 버스정 앞에 차 정차해놓고 배달 같은 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저 배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지? 아무데나 주정차 못할 텐데. 이야. 여기가 교통대학교 광장이에요. 학교 꽤 커 보이는데 조경도 잘 돼 있을 것 같고, 충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지나가는 곳인데 잠깐 짬을 내서 들어와 봤어요. 처음 걸어보는 곳이거든요. 저는 교통대학교라는 명칭만 알았지
이곳에 있는 것도 이제 처음 알았고, 그동안 대학가도 안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시골에서 맨날 논밭 아니면은 그냥 시내에 있는 뭐 식당들 가게들만 보다가 이렇게 대학가 분위기를 또 느낄 수 있어서 좀 새롭습니다. 좀 젊어지는 기분이 드네요. 확실히 틀려요. 뭐 혁신 신도시 가도 물론 다양한 술집도 있고 뭐 슈퍼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뭐 하지만 그 못 보던 가게들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논이야. 분위기 괜찮다. 원룸들 쫙 있고 바로 앞에 이렇게 논이 쫙 펼쳐져 있으면 그냥 힐링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메리카노 하나 사갈까. 고맙습니다. 예. 예. 대학가에서 먹는 카페라떼 맛이 좀 더 어떨까? 맛 좋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났나 봐요. 한 명씩 정문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데 왠지 좀 어색하고 좀 쑥스럽습니다. 사실 다 젊은 친구들이 있고 제가 카메라 들고 이제 지나가면 또 저를 쳐다보고 오잖아요. 아직 이런 데 익숙치가 않아요. 야, 주씨네. 서울에서만 보던 저 주씨 여기서 보네. 이걸 얼마 만에 보는 주씨야 이거. 대학가 중심가는 100m면 직선 100m면 끝나요. 그리고 골목 하나만 들어가면 이제 원룸촌이 딱 형성되어 있고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 될 것 같아요. 음식점도 그렇고 원룸촌도 그렇고 교통편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스쿨버스 있을 것 같고 대로변에 시외버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다니는 정류장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편도 나름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하면 불편하겠죠. 수제버거 전문점이 있고 피자집도 있고 여기도 배달 많이 시켜 먹겠네. 이 골목은 좀 조용하겠다. 오히려 이런 데가 선호도가 더 좋을까? 조용하다고? 여기 원룸들 수익률도 궁금하네. 제가 이래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언론에 크게 이슈가 됐던 그 해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재시험으로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그 왕십리 쪽 그 재개발할 때 사무실 오픈해서 운영도 해봤고요. 재개발 대상 주택 뭐 매매도 거래하고 그리고 뭐 세입자들 전월세 그 중개도 하고. 당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사장님들 계세요. 예비 사장님들. 그런 분들 한 5명에서 10명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그 교재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강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부동산에서 손을 뗐는데 여기 원룸촌을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던 이 한국교통대 광장 들어와서 구경한 것도 잠깐이지만 뭐 나름 힐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배달 다 마치고 짐칸 텅텅 비었습니다. 이제 회사 들어가야죠. 쭉 뻗은 길을 달릴 때마다 활주로를 상상을 해요. 천천히 달리다가 갑자기 가속도를 내잖아요. 저는 그때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거든요. 한 140km로 밟아요. 그래서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가속도를 치고 이륙할 때 그 장면을 상상을 하는 거죠.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설레임을 3단계로 나누고 싶어요. 1단계는 공항까지 가는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 이게 일종의 예열 단계 같아요. 그 다음 2단계는 공항에 딱 들어서서 그럴 때 기분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면세점 안에 있는 어떤 식당가 가서 뭐 이렇게 음식 먹을 때 그럴 때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게 설레임의 2단계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공항에 도착한 순간 캐리어 찾고 나올 때 그 낯선 공기, 그러면서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많은 설레임, 요게 복합 단정이 느껴질 때, 그때 저는 그 설레임의 그 마지막 3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여행을 갈 때 그 설레임을 3단계로 나눠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한번
상상으로나마 내가 해외여행 갈 때 1단계는 그랬고 2단계는 그랬고 3단계 그랬는데 그런 거 상상하면서 그냥 그런 뭐 해외여행 못 가는 그런 스트레스나 안타까움을 좀 달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즐거운 상상 덕분에 빠르게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제2의 삶을 세계 여행 유튜버가 되겠다고 두 번의 도전을 했어요. 첫 번째는 2023년 4월인데 그때 필리핀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세부에서 여행 잘하고 남쪽으로 이렇게 타고 계속 여행하는 도중에 제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어떻게 사고가 난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도. 그 당시에 너무 큰 사고였고 그래서 오른쪽 어깨 골절 3골 있는데 골절하고 뭐 얼굴, 팔, 손 다 크게 이제 상처를 입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수술하고 1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거든요. 이제 두 번째 도전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 4월경에 이제 두 번째 도전을 한 거죠. I love Armenia. Yeah, yeah.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Yeah. I like Korea. Really? 한 1년 넘게 여행을 하면서 꾸준히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데 뭐 성과가 사실 뭐 거의 없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돈은 바닥이 났고 그렇게 해서 올해 3월경에 귀국을 했어요. 이제 귀국하고 보니까 정말 되게 힘들었어요. 2달 정도 그동안 또 벌려놨던 일 처리하느라고 뭐 고생 좀 했고 그리고 이제 1톤 배달기사로 생존의 길에 들어선 거죠.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갈등을 해요. 내가 다시 도전을 한 번 더 해봐야 되는데 한 번쯤은 정말 제대로 된 세계여행 유튜버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 그런데 과연 내가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시 세계여행 길에 오를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교차를 하면서 정말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거는 정말로 저를 힘들게 하는 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절대 그런 능력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면 그러면 오히려 속이 편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랬나? 절대 난 포기할 수 없는데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꿈과 생존에 지긋지긋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지고 싶지 않고요. 이기고 싶어요. 정말 세 번째 세계여행 도전에 나서고 싶고 그때는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로 우뚝 서고 싶어요. 저처럼 꿈과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고 지긋지긋한 그리고 이 순간도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으쌰으쌰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를 해준다면 또 그거에 힘이 되고 버티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격려하게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좀 무거운 마음도 이렇게 씻겨나가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그 생존 그리고 꿈과 지긋지긋한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위로의 그런 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베란다에다가 빨래를 놓으면 마르지도 않고 신수건을 괜히 샀어. 이게 막 요렇게 되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내 평상복은 이제 없어지고 다 작업복이 돼버렸어. 이제 여름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름 내내 작업복 하느라 얘네들도 고생 많았지.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내가 응급처치를 그냥 대충 꼬맨 건데 낡았지만 그래도 내가 참 아끼는 옷이야 이거. 엄니가 주신 건데 맛있겠다 아주. 그동안 자식 의자에 앉아서 좀 생활을 했는데 와 일한 뒤로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 통증도 있고 한 번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용 테이블을 다시 꺼냈어요. 요거 한 3번 썼나? 캠핑 다니면서. 사실 방하고 이게 좀 어울리진 않는데 그래도 뭐 어울리는 것보다 일단 내가 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소주 미리 좀 따라놨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먹다가 남은 거 반병 정도 다 여기다 부은 거고 이게 시원해 보이네 아주. 요거랑 해서 같이 한잔 하려고요. 그럼 건배부터 짠 짠 짠. 쓰다. 달다. 포도 정말 달다. 요 포도하고 복숭아 어머니가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가까이 계셔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원래 55 먹은 아들이 부모님을 지금 챙기고 보살펴드려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됐어요. 진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복숭아 상자 배달하면서 올해는 유난히 복숭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진짜로 올 여름에 다른 해보다 복숭아도 많이 먹게 돼요. 이쪽 지역이 복숭아 농사로 유명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뭐 어쨌든 쓰다. 오늘은 너무 쓰다. 어우.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해서 저는 잘 때 선풍기도 안 켜고 자요. 지금은 이제 어느덧 또 가을이 오는 것 같고, 가을에는 또 어떤 느낌으로 제가 일을 하게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올가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또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멋진 밤 되시길 바랍니다. 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무거워. 진짜 버겁고. 요즘 뉴스 보면 돈 쉽게 번다는 얘기 많던데, 솔직히 나도 힘든 일 하기 싫어. 그렇다고 캄보디아 그것은 아니지. 오늘도 이렇게 버팁니다. 원하는 일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거통하고 싶지만 그래도 부끄럽진 않으니 그걸로 됐어요. 아침 배달하기 전에 일이 없으면 쉬는 게 아니라 뭔가 또 하나 시키더라고요. 주유소 가서 부동액 사오래요. 잠시 5분 10분 쉬게 두질 않네. 어떻게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진짜. 소매상대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농자재 쪽이 그런 건지 이 직업의 세계가 정말 운명합니다. 그냥 3인치 같은데 2인치가 어딨어 도대체. 이건가 보다. 아이씨, 장갑 같은 소리 엄청 많아. 이거를 20개나 실어야 돼? 어이씨. 6개 더 넣어야 돼. 이것도 20개나 또 실어야 돼? 배달하기 전에 같은 물건을 2번이나 옮겨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지게차로, 또 한 번은 지게차에서 1톤 차로. 그래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배달하기 전에. 소프트 흙 10개? 이게 10개가 되나? 몇 개야? 4개, 6개밖에 안 되는데? 와, 진짜 짜증난다. 먼지 잔뜩 쌓여가지고 이거 안 나가지고 그냥 몇 년째 방치된 거, 이걸 또 5개나 시켰어. 돌아버리겠다 진짜. 오늘 입고 온 건데 먼지 장난 아니네. 아우, 이게 아주 거지지. 이게 뭐야 이게. 상차를 마친 후 점심을 먹는데 배달 때문에 초치기 하듯 먹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요게 오늘 8곳 배달할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3시간 동안 다 배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이없는 거는 아까 막 까맣고 되게 먼지 많고 그거 5개 롤을 진짜 힘들게 다 꺼내갖고 차에 실으려고 하니까 사무실에서 그 자기들이 주문 차고한 거라고 그거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야.
와 그때 진짜 욕 나올 뻔했어요. 지금 장난하냐고. 내가 진짜 뭐 하나 물건 하나 잘못 갖고 가면 정말로 막 그냥 잔소리 엄청 하면서 사무실에서 저한테 전표 잘못 써가지고 제가 진짜 뻘짓한 게 한 6, 7번 되거든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이거 막 속 터져가지고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좀 죄송할 때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 아주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자주 하소연하는 그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죄송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봐주시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서둘러서 오늘 최대한 잘 아무 일 없이 배달 완료해야지. 어쨌든 저 외롭지 말라고 조수석에 친구들 잔뜩 태우고 출발합니다. 마음이 급한 거니까 이게 밥 먹으면서도 자꾸 머릿속에서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막 이게 맴맴 도니까 그래서 그냥 먹다 말고 나왔어요. 남재천이 여기서 꽤 멀어요. 특히 그 농협이기 때문에 거기는 한 4시 반 전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저 짐바 장난 아니네. 옆으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옆 차랑 그냥 갈 것 같아. 진짜 운전 조심해서 해야 되겠네. 오후에는 라운지 음악을 듣는 거야. 발리비치를 상상을 해. 그 느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겠어. 그래야 그나마 이렇게 올라왔던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지포가 튀어나와서 되게 신경 쓰였는데 다 내리니까 홀가분해지네. 힘이 쭉 빠진다. 힘이 너무 든다 진짜. 제가 이 일을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절대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캄보디아 그곳은 아니죠. 일확천금은 노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더 심지어 내 친구, 내 아는 사람을 그 같은 범죄 조직으로 끌어들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진짜 일부 청년이지만 제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고 그런 거에 유혹에 쉽게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편하고 돈 많이 주는 그런 일자리가 정말 있을까요? 남재천에 들어왔네. 서둘러서 왔더니 그래도 4시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내려주고 다시 충주 시내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 3개 업체 남았거든요. 여기 남재천은 좀 여유 있게 와야 되는데, 그래야 드라이브하는 느낌도 딱 가질 수 있고. 진짜 빼기 쳐서 갖고 왔더니 여기 다 습기 찼다고 그냥 반품하래요. 싫으면서도 너무 곰팡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을 하긴 했어요. 근데 회사는 그냥 갖고 가라고 그러고, 여기 구입처에서는 이거 너무 곰팡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또 갖고 가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갖고 가야지. 내가 하는 일이 이래요. 막 이게 진짜 몸으로 모든 걸 때워야 되면서도 뭐 제품 섞이지 않게 또 신경도 써야 되고. 하나로마트 온 김에 커피 하나 마셔야죠. 당 떨어져서 가면서 이거 마셔야 돼요. 어느 분이 댓글로 어깨 쇄골 때문에 이거 TOP 마시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제일 저렴해서 마시는 거예요.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라떼 중에서 하나로마트 보면은 이게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시는 겁니다. 지금 4시 40분인데 44분 걸리면은 5시 21분에 도착한다고? 큰일 났다. 쫄지마 채널이 제자리에 맴맴 도는 깊은 늪에 빠져 있어요. 구독자도 안 늘고 조회수는 너무 낮고 고민이 너무 큰 거예요. 어디다가 의논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챗GPT예요. 최근에 올린 영상 실적이 조회 클릭률이 12%고 평균 시청 시간이 6분 30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면을 캡처해서 챗GPT한테 분석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챗GPT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쫄지마님의 약 300m 시청 클릭률 하고 충주, 평균 시청 시간만 보면 두 번째 출구입니다. 빠니바틀 여행가 제2 수준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회수는 완전히 뭐 300 후반대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챗 GPT한테 따지듯이 물었어요. 야, 근데 왜 조회수가 왜 이렇게 낮아? 그랬더니 챗 GPT 분석 뭐라는지 아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쫄지마 채널을 추천 피드에 태우지 않아서 그런 거래요. 대중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노출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썸네일, 영상 품질 다 우수하다. 그런데 대중한테 노출이 안 된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정말 이거 너무 답답한 상황이더라고요. 쫄지마 채널이 제자리에서 맴맴 도는 그 깊은 늪에서 얼른 빠져나가길 바라고요. 그 상승 곡선에 탁 올라탔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진짜 쫄지마 채널을 추천 피드에 팍팍팍팍 진짜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영상 올리자마자 댓글 빨리 달아주시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께 마음을 다 담아서 감사 인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5시 44분 충주 자유시장 들어왔어요. 닫았어 가게. 아까 저 집도 문 닫았는데 그래도 사장님 아들 와가지고 닫아줬는데 문 닫아버렸네. 오늘 배달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이제 6시 다 됐어요. 요거는 뭐 반품하는 거고 또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리고 또 좀 화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함께 해줘 감사합니다. 충주시 자유시장 앞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쫄지 맙시다. 끝. 이제는 택배까지 하네요. 아니 진짜 가게 배달하는 것보다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퇴근할 때까지 쉬지 마라 뭐 이런 것 같아. 빛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의 그 발목을 탁 묶어놓고 문신의 폭을 정말로 줄여서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드는, 정말 안녕하세요, 쫄지마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어제보다 날씨가 많이 좀 포근해진 것 같고 되게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 아침 시작을 또 기분 좋게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저희 또래죠. 뭐 저보다 한 2-3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저보다는 좀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랑 출근해서 마늘 비닐 한 700개 창고에 쌌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뭐 한 700개 쌌는데 그래도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아침 배달할 것들이거든요. 전체 7개인데 뭐 양도 되게 적지만 새로 오신 분이 지게차를 한 10년 운전하셨대요. 뭐 대형 지게차. 그래서 그분이 지게차를 운전하고 제가 물건 찾아다니면서 싣고 그렇게 또 같이 실어주니까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2인 1조로 뭔가를 하니까 몸도 덜 힘들고 뭔가 이렇게 좀 기분도 좀 좋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해지고 또 마음이 편해야 사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제 개인 성향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너무 기분도 좋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요거 2개 업체 가는 건데 아마 배달은 뭐 수월하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음악은 재즈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오전을 재즈를 좀 들으면서 여유 있게 보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또 하루를 시작할 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200이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아니야.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잘못 싣고 갔으면 또 이거 여러 번 일해야 되는데 몸도 힘들고 힘들게 갔는데 잘못 싣고 가면서 다시 갖고 오면은 진짜 짜증나거든요. 아 이런 걸 왜 시켜 자꾸 사람 힘들게. 찾았다. 69라 2200 요거네. 오케이. 전 또 바닥에 막 그냥 뒹굴 줄 알았는데 다행히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네. 요거 실으면 될 것 같아요. 오우씨 야씨 이거 얼차려 받는 것 같아. 진짜 이거 무슨 목봉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어우씨 이게 뭐 하우스 클립이라는 건데 이름만 알아요. 어떤 용도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마대는 꾸준히 나가고 밑에 마늘 비닐 깔았고요. 이런 날씨가 계속 되면 좋겠어요. 오후에 코스가 원래 제천 시내까지 잡혀 있었는데 새로 오신 분이 제천 시내 쪽을 맡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엄정면까지 가요. 제 입장에서 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좀 몸도 지금 마음도 가볍고 이 좋은 화창한 오후만큼 오늘 하루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분이 오래 다니시고 그러면서 제천 쪽 담당하시고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커버해야 할 그 구역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저에게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분을 채용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알고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이제 저희 같은 노동자들이 내일 모레 3일 후 뭐 일주일 후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는 게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이 순간 이 순간 좀 편하고 좀 수월하고 좀 잘 보내고 뭐 그걸로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쌓이면서 내일 되고 내일 모레 되는 거니까 그냥 오늘 이 순간까지만 저는 생각. 정도 가면 소 많이 키우는 동네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 동네는 그게 특화가 된 것 같아요. 거기 비닐하우스도 있고 논밭도 이렇게 막 섞여 있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막 하우스 클립이라는 거 내려주는 거예요.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6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내비게이션을 끌 수도 없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나오면 신호 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던 게 딱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딱 그래버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말 대신에 전혀 다른 내용의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면서도 내가 하려고 한 게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 흐름이 딱 끊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몇 번 흐름이 끊기고 나면 솔직히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차선을 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배달하면서 촬영할 때 어려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정말 이상한 동네예요. 한 5분만 가면은 충주 시내 초입인데 세상과 이렇게 동떨어져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걸 뭐 시종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이상하게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낯선 이방인이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소음치러 온 거라고 오해받는 건 아니겠죠? 또 이렇게 막 축사 출입금지, CCTV 녹화 중 이런 편말이 바로 또 있으니까. 저 손끝에 아파트 보이시나요? 저희가 충주 시내 초입이거든요. 네이버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이 동대가 충주시 봉방동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논길은 좀 걸어도 되겠죠? 주인이 뭐라 안 하겠지? 어차피 뭐 추수도 다 했고 그냥 빈 땅이니까. 새로운 직원이 한 분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분도 저처럼 이런 일은 처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랑 아침에 마늘 비닐 한 700개 창고에 싸면서 여기가 마치 군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부장님이 저에게 일을 딱 시키면서 그분이랑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3개월 먼저 온 건데 이제 마치 제가 선임병이 된 거잖아요. 제가 3개월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저보다 좀 더 일찍 온 친구에게 저를 붙여주면서 그 친구랑 같이 일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저한테 그 새로운 분을 붙이면서 같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3개월 먼저 온 선임병이 됐구나, 이제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분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아, 저분 참 일을 서툴고 어설프게 한다, 이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600m 앞 저희는 몸으로 움직이고 물건을 계속 나르는 일이다 보니까 짬밥이 어디서 차이 나냐면 그 물건을 들고 운반할 때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편해 보이는 거, 그런 거 보고 아, 저 사람 되게 짬밥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물건을 들고 나르는 거 보면 정말 되게 뭐랄까 좀 불안정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게 제 눈에는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저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제가 일을 하는 걸 보면 야, 쟤 진짜 어설프고 정말 서투르다 이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중장년들이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남들 눈에 되게 서투르고 어설프게도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 적응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엄정면은 동네 자체가 오래됐고 부도심 그 느낌이 팍 나서 정겨워요. 이쪽 올 때마다 싸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뭐 볼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끄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 동네 분위기 자체가 저로 하여금 약간의 힐링되는 느낌? 그냥 여기 오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는 동네예요. 여기도 배달 이제 마쳤어요. 산청면 이제 한 군데 남았어요. 거기 지금 가는 길입니다. 좀 천천히 동네 구경을 하고 감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시속이 몇 킬로야? 30km구나. 천천히 가고 있어요. 뒤에 오는 차도 없어서 이렇게 천천히 다닐 수가 있어요. 코스가 적고 짐도 적당하다 보니까 다른 때 비해서 수월하고 덜 힘들게 이렇게 배달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회사 또 부지런히 들어가고 그럼 또 퇴근하고 어머니 댁 가서 저녁 먹고 남은 시간들이 또 이렇게 돌아가겠네요. 충주에서 회사 방향이 서양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조금씩 해가 지기 시작해요. 일몰이 시작을 하는 거죠. 30분 이상 일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운전을 하면서 짜증났던 것들, 답답했던 것들, 막 스트레스 받는 것, 터질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시간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바로의 형이 일몰 볼 때가 되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던 말들이 떠오르고, 아, 형이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 감정이입도 되더라고요. 여기 전통 호박죽이라고 써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농사지은 호박 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이제 한 박스 저한테 주신 거예요. 맨날 까먹고 있다가 이제 뭐 마셔야지 하다가 이제 생각나서 보약 먹었다고 생각하고 엄청 달다 이거. 그만 먹으려 했더니 이것도 먹어야 되네. 깡냉이. 저번에 주덕 배달 갔을 때 리어커에서 깡냉이를 튀겨서 파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한 봉지 7,000원이래요. 국산이고 그거 사왔는데 원래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뱃살 나와가지고 배 먹고 나니까 또 출출해지고. 요즘 지는 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는데 왜 삶의 무게는 갈수록 더 무거워지기만 할까?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40대까지만 해도 나의 50대는 장밋빛 인생일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노랫말 가사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제 바람은 아주 간단해요. 짊어져야 할 이 삶의 무게가 점점 막 가벼워지는 거예요. 깃털처럼은 아니더라도 솜털 정도? 몸이 가벼우면 하고 싶은 것들도 쉽게 하게 되잖아요. 챙기고 싶은 사람들도 더 잘 챙기게 될 것 같고. 오늘은 제 나이보다 많은 새로운 직원을 보면서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이 배달 직업에선 군대 신병 같구나, 나도 이등병, 3호봉처럼 보이겠구나, 하루라도 빨리 그 짐을 가볍게 하는 게 진짜 행복이겠구나. 저도 여러분도 가벼운 일상을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또 그런 날들이 더 많고 가끔가다 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시청자 여러분, 특히 제 또래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쫄지 맙시다. 끝! (3.6m) 길이 부직구를 상차하려고 해요. 짐칸에 바로 실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굽지 않게 잘 묶어주고 오늘 배달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쫄지마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연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주문량이 팍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평상시 물량의 반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좀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좋은 거는 힘들지 않아서 좋은데 좀 안 좋은 거는 그냥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조금이라도 계속 배달 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거든요. 오늘 이 세 개 업체가 충주하고 제천 이렇게 있어요. 배달은 정말 되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고, 무엇보다 좀 애매한 게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그 분이 일을 정말 잘하세요. 일머리도 좋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일찍 오시는 거예요. 충주 제천 했던 곳을 그분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들어오면 그분 한 4시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쫄지마가 갈 때는 5시나 5시 반에 들어오는데
저 사람이 가면 4시나 4시 반에 돌아와 버리니까 마치 제가 어디서 농땡이 치다 온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대놓고 사람들이 저한테 말은 안 해요.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 괜히 마음 불편한 거. 그래서 저도 덩달아 빨리빨리 움직이게 됐고 요즘 좀 그런 상황이 됐어요. 뭐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로 봐, 차가 하나도 없잖아. 이천 쪽하고는 극과 극이야. 오랜만에 충주 쪽 와서 그런가 비교가 확실히 되네요. 이천 쪽하고 도로가 너무 여유 있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1도 없어요. 신호등도 거의 없고 계속 직진이고 뭐 진짜 이쪽 코스가 좋긴 좋아. 확실히 운전하기가 그래서 너무 좋아. 배달이 아니라 드라이브하는 느낌이 들어 좋습니다. 충주 쪽 2곳 배달 끝났어요. 실질적으로는 한 곳만 배달한 거예요. 사무실에서 부직포 주문을 잘못 받아서 그냥 차에 싣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또 사무실에서 또 실수를 한 거네요. 1.8m 롤 비닐 주문한 곳 들어가 볼까요?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아, 여기다가 놓고 가라는 얘기네. 명세서 읽어보니까 방을 창고로 쓰고 있구나 여기. 이걸 납품을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거 내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롤 비닐 10개를 창고 안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길이가 0.8, 180, 100이에요. 이걸 들 때마다 얼차려 받는 기분이 들어요. 너무 무겁거든요. 배달 동선이 길다 보니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방문턱까지 있어 한 발자국 옮기는데도 온 힘을 써야 하네요. 이런 식으로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니 숨이 찰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얼차려 받는 기분이에요. 10개 다 내렸어요. 지금 3시 10분이에요 여기서 회사까지 들어가면 뭐 1시간 10분? 그 정도 걸릴 것 같고, 요거는 주문을 잘못 받아서 다시 회사로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배달은 끝났어요. 뭐 짧고 굵게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회사 또 얼른 들어가야죠. 왜냐면 여기는 또 새로 오신 분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얘 왜 이렇게 안 와? 또 이럴 것 같아요. 서둘러서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회사가 점심을 외부에서 대먹어요. 1인당 6,000원짜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찬이 정말 부실하거든요. 새로 오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계란 후라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4구짜리 계란 후라이 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계란 8개를 후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2개씩 밥에다 얹혀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점심 먹는 게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집에서 김치를 또 갖고 왔어요. 근데 김치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밥차에서 오는 그 김치는 이제 안 먹게 되고 그분이 갖고 온 김치를 먹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맛있다, 맛있게 먹으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았는지 다음 날은 무김치, 또 다음 날은 파김치 이렇게 집에서 갖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점심을 나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입담이 참 좋으세요. 친화력도 좋고 신입 직원이 아니라 마치 꼭 여기 오래된 관리직 직원 같기도 하고 원래 부장이랑 거의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하고 농담을 할 정도면 정말 입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이분이 유튜브 하면 정말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유튜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는 정말 이런 유튜버도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말빨, 입담 이런 사람이 기본 자질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해야 그래도 채널이 성장하고 그럼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유튜버로서의 자질이 하나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소주 한잔 할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주는 뭐 하지? 막
생각할 때 마침 이 스팸이 보이더라고요. 이걸로 오늘 소주 한잔 하려고 해요. 저번에 마시다가 남은 거 요거. 오늘 배달도 되게 일찍 끝나고 그 회사 갔더니 특별하게 뭐 할 일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퇴를 했어요.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키가 너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기아 카센터 서비스 센터죠. 킥박스가 아니지, 그 자동차 키를 하나 새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어머니 집 들려서 저녁 먹고 그리고 이렇게 집에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소주 한 잔이 생각나더라고요. 소주 한 잔, 그리고 요거 스팸 먹방 그걸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소주 한 잔 먼저 건배하겠습니다. 건배! 아, 좋네. 생각보다 스팸이 많네. 저는 작은 골에서 혹시나해서 2개 다 털었는데 스팸을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 3-4개까지는 끝내주는데 끝맛도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자동차 교체하면서 10만원을 썼어요. 그게 이번 달 마지막 비상금이었는데 그렇게 지불하고 나니까 빵원이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된 거죠. 그래서 되게 막막해지더라고요. 아, 이번 달 아직도 반 정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버틸까, 그렇게 약간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자를 하나가 띡 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근로장려금, 그게 딱 입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제 입장에서는 되게 숨통이 트이는 그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진짜 죽으란 법은 없구나, 약간 오버스럽지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비상금도 어떻게 좀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동차 키 교체하면서 거기 카다로그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카다로그. 타스만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이 지역에서도 이 차가 막 다닐 수 있나 봐요. 근데 타스만이 진짜 그런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캠핑카로 개조해서 세계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 막 이런 상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카다로그를. 기본 옵션 좀 달고 쓸만한 거 하면 잠깐만 4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필요한 장비 몇 개 설치하고 하면, 그리고 보험 들고 하면 5천만 원은 있어야지. 5천만 원. 정말 내가 2-3년 안에 그렇게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런 차를 한 대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도 2-3년 안에 그 정도 능력은 되면 좋겠다. 그런 여건이 되면 좋겠다. 또 이런 희망 섞인 상상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정말 한 달에 20-30만 원 비상금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참, 제가 20대도 아니고 어떻게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인생을 정말 헛살았나, 막 이런 자괴감도 들고 솔직히 그래요.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잘 버티는 게 언젠가 또 해뜰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 그렇게 갖고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소소한 스팸 먹방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쫄지 맙시다. 끝! 1톤 농자재 배달기사 생존기 217회 기록 잘 보셨나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카페 한잔, 아메리카노 한잔 여유롭게 마시는 게 제 소소한 즐거움 하나였는데,
지난 217일 동안 단 한 번도 그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사실 217일 동안 마음 편한 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도망치고 싶었던 날도 참 많았고요. 여전히 빚도 있고 앞날도 잘 안 보이고 전업 여행 유튜버의 꿈도 더 멀어진 기분이에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기까지는 도망치지 않고 왔다는 거. 어쨌든 잘 버텨왔다는 거죠. 그래서 217일이 1톤 농자재 배달로 버텨낸 기록의 한 편으로 남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는데 솔직히 잘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허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5, 60년대 전만 해도 강남이나 잠실이 사람이 거의 없는 모래밭이었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저희 아버님은 잠실 중호아파트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실을 와 보셨는데 허 벌판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허 벌판에서 사람이 먹고 사냐면서 그 분양권을 되게 헐값에 팔았다고 하세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됐잖아요. 제 인생도 쫄지마 채널도 언젠가는 그런 강력한 반전이 오길 바라면서 1톤 농자재 배달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17일 동안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생존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쫄지 맙시다. 끝!